안녕하세요, 비머팀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5시리즈의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5시리즈는 고객층이 다양한 모델이다 보니 520i, 523D, 530i 등등 라인업과 옵션 구성이 다양해서 이제 막 5시리즈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수많은 5시리즈 모델들 중 어떤 모델을 구매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좋은 소식부터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매 가이드 영상 첫 번째 주제로 5시리즈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소식은 바로 이번 달부터 5시리즈의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선적 이슈로 인해 수입 물량이 현저히 적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차츰 해소되어 이달부터는 5시리즈의 입항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길었던 대기 기간도 줄어들고 구매 조건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5시리즈를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5시리즈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선택하셔야 하는 것은 바로 엔진 라인업입니다. 평소 BMW에 관심이 없으셨거나 접할 기회가 적으셨던 분들은 BMW 5시리즈 하면 520D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520D는 5시리즈의 여러 엔진 라인업 중 하나일 뿐 사실 5시리즈의 엔진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리터 4기통급에선 가솔린 엔진으로 520i와 530i가 있고 디젤 엔진으로 유명한 520D는 단종되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523D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이 가능한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530e도 있으며 4.4리터 8기통의 고배기량 가솔린 엔진으로 M550i와 괴물 세단으로 유명한 M5까지 해서 5시리즈의 엔진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만 6가지면 정말 많긴 하죠. 이걸 다 알아보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테니 오늘은 가장 인기 라인업인 520i와 530i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모델은 엔진 배기량과 기통수가 똑같은데요.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재원표를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중량부터 확인해보면 520i 1670kg, 530i 1695kg, 530i X드라이브 1760kg으로 4륜구동 모델인 X드라이브를 제외하곤 큰 차이가 없는데요. 크기 또한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까지 모두 똑같다 보니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 크기도 완벽히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바로 엔진의 출력입니다. 520i는 184마력, 530i는 252마력으로 70마력에 가까운 출력 차이가 있으며 최대 토크와 제로백 성능도 꽤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배기량의 엔진인데 어떻게 출력 차이가 있나 싶으시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터보차저의 터빈 사이즈 및 연료 분사 압력과 같은 세부 세팅을 통해 각 라인업 컨셉에 맞는 출력으로 엔진을 세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두 모델을 운전해보면 엔진의 필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20i는 2리터 엔진이 편하게 낼 수 있는 출력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도 더 좋고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반면 530i는 시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520i에 비해선 약간의 엔진 사운드가 있으며 최고 출력을 발휘하는 RPM 범위도 넓고 보다 힘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엔진의 이러한 차이는 사실 운전자별 운전 성향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엔진이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의 운전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 운전 성향은 520i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5시리즈 덩치의 184마력은 너무 힘이 딸리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신다면 시승을 먼저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5시리즈는 후륜구동 모델이라서 같은 출력이라 하더라도 전륜구동 모델에 비해 뒤쪽에서 체중을 실은 그립으로 밀어주는 가속감이 상당하고 명품 변속기 ZF 자동 8단 변속기와의 놀라운 궁합 덕분에 변속기에서의 출력 손실이 적어서 실제로는 출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출력 문제로 라인업 선택이 고민되신다면 시승을 먼저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530리터로 넓은 편이긴 한데 국산차처럼 옆으로 넓진 않고 안쪽으로 깊은 구조라서 골프백은 대각선으로 실으셔야 합니다.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은데 풀 장비를 갖춘 4인 라운딩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 규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5시리즈를 보실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 중 하나인데요. 앞뒤 사이즈가 달라서 위치 교환이 어려운 모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5 시리즈는 엔진 라인업별로 럭셔리와 M 스포츠라는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520i의 경우 럭셔리와 M 스포츠 모델 모두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245, 45, 18인치로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 교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30i는 럭셔리 모델만 앞뒤 사이즈가 동일하고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전륜 245, 40, 19인치, 후륜 275, 35, 19인치로 앞뒤 타이어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때문에 보다 스포티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긴 하지만 위치 교환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사실 M 모델들처럼 엔진 성능 자체가 폭발적인 모델은 아니라서 성능 체감이 어려울 순 있으나 넓은 폭의 타이어가 보여주는 듬직하고 스포티한 뒷모습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원 비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이제 트림별 내외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럭셔리와 M 스포츠 모델은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외관 디자인과 내부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두 모델은 범퍼 디자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럭셔리 모델을 보면 심플한 디자인이 적용돼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후한 멋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반면 M 스포츠 모델은 역동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스포티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강조된 모델인데요. 럭셔리와는 반대로 비교적 젊은 고객층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휠 디자인에서도 취향이 많이 갈리죠. 럭셔리 모델의 휠은 일명 마차 휠, 스포크가 촘촘한 스타일의 휠이 적용되었고 M 스포츠 모델은 스포크 개수가 적고 휠의 내부가 훤히 보이는 스포티한 디자인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후면 모습에서도 각 모델의 컨셉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럭셔리는 크롬 장식을, M 스포츠는 보다 과격한 디퓨저 디자인을 통해 각각의 컨셉을 완성시켰습니다. 디자인 소개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이미 어떤 모델이 더 마음에 드는지 결정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디자인만큼이나 옵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턴 옵션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520i와 530i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을 카테고리별로 소개드린 후에 디자인 패키지별 옵션 차이와 엔진 라인업별 옵션 차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옵션 첫 번째 카테고리는 파워트레인 앤 테크놀로지입니다. 5 시리즈의 변속기는 ZF4의 스텝트로닉 자동 8단 변속기입니다. BMW와 ZF는 오랜 협업으로 놀라운 궁합을 보여주는 조합인데요. 너무나 똑똑하고 빨라서 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확실한 변속기입니다. 서브트로닉은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시스템으로 빠른 속도에선 핸들을 무겁게, 느린 속도에선 핸들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 전기차도 아닌데 왜 있는 건지 싶으시죠? 자, 자동차에는 수많은 전자장비들이 있고 이를 자동차 배터리가 구동시켜주는데요. 이 자동차 배터리가 소모되면 엔진이 발전기를 구동하여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해 엔진의 힘을 자주 끌어다 쓰면 출력이나 연비가 안 좋아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BMW는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브레이크 에너지 재생 기능이라 부르고 이는 BMW의 모든 모델에 적용된 기능입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 밖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정차 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오토홀드,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앤 사이트입니다. 코너링 라이트와 오토 하이빔 기능이 포함된 어댑티브 LED가 탑재되어 있고 차량에 접근 시 라이트를 밝혀주는 웰컴 라이트 기능과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눈부심 방지 미러가 공통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중요한 세이프티 옵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방정비와 관련된 기능인데요. 중앙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비 주기 및 각종 경고등을 표시해주며 실시간 공기압 모니터링을 통해 차량 이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간혹 잦은 경고등이 귀찮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를 통해 사고를 한 번이라도 예방해 보신다면 이 기능이 얼마나 고마운 기능인지 아실 수 있게 됩니다. DSC는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는 기능으로 흔히 ESC라고도 불리는데요. 휠 센서를 통해 차량의 미끄러짐을 확인하고 엔진 제어와 ABS 등을 통해 차량의 자세를 제어해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약간의 휠 슬립을 허용하여 미끄러운 노면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트랙션 컨트롤 모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설정은 긴급 제동과 같은 충돌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안전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려보자면 5 시리즈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및 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 등을 감지하는 정면 충돌 경고 기능과 측면 차량과의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차선 변경 경고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정면 충돌 경고에는 제동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측면 충돌 경고와 차선 이탈 방지, 차선 변경 경고 기능에는 조향 보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기능들이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민감하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황별로 경고해주는 민감도나 제동 보조, 조향 보조 기능들의 활성화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설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기능들이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액티브 프로텍션은 충돌에 대비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차량 충돌 직전에 작동하는데요. 카메라 및 각종 센서들이 충돌 가능성을 감지하면 안전벨트 텐션을 당겨주고 창문을 닫는 등 충돌 시 승객 피해가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프리미엄한 안전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임팩트 프로텍션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측면 충돌에 대해 보호해주는 옵션으로 도어 안쪽에 알루미늄 바가 추가로 설치되어 측면 충돌 시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충격 흡수량이 좋은 소재라는 것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5 시리즈는 이 보강제뿐만이 아니라 도어의 소재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경량화 및 측면 충돌 안정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 옵션들이 다 발동되고도 끝내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에어백이 터지겠죠. 든든하게도 5 시리즈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면 및 무릎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고, 앞좌석과 뒷좌석에 헤드 및 측면 에어백도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충돌하더라도 안전하게 승객을 지켜줍니다. 에어백이 전개되고 나면 에어백 가스를 분출하기 위해 창문을 약간 열어주며 배터리 단자도 분리시켜버리는데요.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충돌 센서가 사고로 인한 충돌을 감지하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실내등과 비상등도 자동으로 점등하여 빠른 탈출 및 2차 사고를 예방해줍니다.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아이소픽스도 뒷좌석에 2개 마련되어 있는데요. 커버가 분리되지 않고 위로 열리는 타입이라 커버를 잃어버릴 일은 없겠습니다. 이번엔 주행보조 관련 옵션입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풀컬러로 제공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주행보조 시스템을 관할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은 BMW의 주행보조 시스템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차선 유지 기능과 차간 거리 조절이 가능한 액티브 크루즈 기능을 제공하는 옵션입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땐 계기판 중앙 그래픽을 통해 차량이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들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계기판 상단에 위치한 적외선 카메라가 운전자의 안면을 인식하여 전방 주시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출발하지 않는 등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각 주차와 평행 주차를 도와주는 파킹 어시스턴트 기능과 직전 주행 50m를 자동으로 후진해주는 후진 어시스턴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운전을 잘 하시더라도 후진이나 주차가 귀찮으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옵션입니다. 실내 옵션들은 대부분 아실만한 옵션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및 미디어 컨트롤 버튼이 있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이 제공되는데요. 이 스티어링 휠에는 열선과 전동식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주행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대시보드는 센서텍 가죽으로 마감되어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 앞좌석 시트는 컴포트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BMW의 다양한 모델들을 타보는 입장으로서 개인적으론 이 컴포트 시트가 5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밀한 조절이 가능해서 그 어떤 차들보다 편안한 운전 포지션을 만들기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컴포트 시트는 등받이 조절 중 어깨 쪽만 별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옆구리를 조여주는 사이드 볼스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지지대와 허벅지 받침대, 헤드레스트를 포함한 모든 조절 기능은 전동으로 작동하며, 특히 헤드레스트에는 머리 받침 쿠션 기능도 있는 등 시트 자체가 넓고 푹신해서 컴포트 시트라는 명칭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트입니다. 모든 조절이 전동식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메모리 시트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사용 가능하며 각각 2가지의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앞뒤 좌석 모두 있으며 뒷좌석에는 선블라인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동 방식이며 뒷유리창 선블라인드는 당연하게도 전동식입니다.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파노라마가 아닌 일반 전동식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고 컴포트 액세스와 BMW 디지털 키를 지원하는데요. 컴포트 액세스는 키를 소지한 채 차량에 접근하거나 멀어지는 것만으로도 차량이 잠기거나 열리게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물론 이전처럼 도어 손잡이를 터치하는 방식도 병행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키는 NFC 통신을 활용하여 휴대폰과 애플워치로 차량을 열고 운행까지도 가능케 하는 옵션인데요. 아날로그 키 없이도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갤럭시 워치를 제외한 아이폰, 애플워치, 안드로이드 폰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키도 제공하는데요.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면 너무나 편하겠죠? 키모션 기능이 포함된 전동식 트렁크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뒷좌석 폴딩 기능으로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고 4대2대4 폴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뒷좌석을 폴딩한 5 시리즈의 트렁크 공간은 넓고 긴 구조이기 때문에 이케아 쇼핑도 가능하겠는데요. 평소 5 시리즈 정도로 큰 차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런 점은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엔터테인먼트 관련 옵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한 화면 사이즈를 보여주는 12.3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기본 옵션이며 이곳에 설치된 BMW OS7 운영체제를 통해 각종 차량 정보 및 설정,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악명 높던 시절의 구글 지도 기반 내비게이션이 아닌 한국형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는데요. 한국형 내비게이션은 나비스라는 국내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작한 것이라 시인성과 정확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내비게이션입니다. 또한 SK텔레콤과의 협약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확실히 믿음직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MW 제스처 컨트롤은 운전석에서 허공에 간단한 손동작을 하는 것만으로 음량 조절 및 음소거, 전화받기와 같은 컨트롤들을 운전 중에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별도의 설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와 같은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편리한 기능이죠. BMW 디스플레이 키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스마트 키입니다. 멀리서도 차량 상태나 주행 가는 거리, 독립 환풍 등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프리미엄하고 멋져 보인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키가 있음에도 디스플레이 키를 들고 다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사전 냉난방 컨트롤을 위한 원격 시동 기능도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BMW 순정 블랙박스인 어드밴스드 카 아이가 장착되어 출고되는데요. 8월 출고분부터는 터치스크린 액정이 달린 QHD 화질의 3세대 블랙박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3세대 블랙박스 업체는 전세계 판매용으로 국내 블랙박스 업체인 아이나비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업체가 인정받았다고 하니 뿌듯하기도 하고 성능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옵션은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과 커넥티드 패키지 프로페셔널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옵션은 연결성과 관련된 옵션들을 포함한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에 속한 옵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통화 기능인 텔레 서비스와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 시 BMW 긴급 상황실로 연결해주는 인텔리전트 이머전시 콜이 무제한 제공, 그리고 차량 디스플레이를 통해 뉴스나 날씨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BMW 온라인과 음성 명령으로 창문 및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BMW 인텔리전트 보이스 컨트롤을 3년간 제공합니다. 다음은 커넥티드 패키지 프로페셔널입니다. 각종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마이 BMW 앱을 무제한 지원하며 차량을 여닫거나 독립환풍, 주차 위치 찾기와 같은 다양한 리모트 기능을 하는 리모트 서비스와 전화를 통해 운전 중 목적지를 검색해주거나 주변 맛집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SK텔레콤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각각 3년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통합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통합 서비스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제공 기간은 무제한이며 무선으로 연결하여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린 옵션들 중 무제한 제공이 아닌 기간제 옵션들은 추후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홈페이지에서 구매도 가능하니까요. 무료로 사용하시는 동안 유용하셨던 옵션들은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공통 옵션 마지막 카테고리, 워런티와 BMW 소모품 교환 패키지입니다. 워런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차체 및 일반 부품입니다.
말 그대로 차체와 일반 부품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증해주며 보증기간은 2년의 키로수 무제한입니다. 두 번째는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품입니다. 엔진과 변속기, 차축과 같은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기간은 3년에 6만 km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출가스 관련 주요 부품입니다. 배기라인과 관련된 부품으로 보시면 되겠고 보증기간은 5년에 8만 km인데요. 단 선택적 환원 촉매의 경우엔 7년에 12만 km입니다. 다음은 BSI 프리미엄 패키지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소모품 교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수많은 소모품들 중에서도 유독 비싸다는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가 보증 품목에 속한다는 것인데요. 한 번씩 큰돈 나가는 품목인데 보증 처리가 된다 하니 정말 다행이죠. 자, 이렇게 520i와 530i의 공통 옵션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주력 모델답게 기본 옵션도 굉장히 알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럭셔리와 M스포츠의 옵션 차이와 520i, 530i의 옵션 차이, 그리고 가격 차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20i의 트림별 옵션 차이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실 5시리즈의 트림별 옵션 차이는 옵션 차이라기보단 파츠 차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열선 핸들, 통풍 시트와 같은 편의 옵션이 아니라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파츠 차이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럭셔리 모델 대비 M스포츠 모델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파츠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M스포츠 서스펜션은 차고가 1cm 낮고 럭셔리 모델의 서스펜션보다 단단해서 핸들을 무심하게 돌리는 상황이나 고속도로 커브길에서도 좌우 롤링을 잘 잡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요철이 있는 구간이나 방지턱을 넘을 땐 우당탕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M스포츠 브레이크는 4개의 브레이크 피스톤이 장착된 브레이크로 보다 예민하고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캘리퍼도 M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으로 디자인되어 스포티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또한 특유의 예민한 브레이킹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M 에어로다이내믹 패키지는 외관에서 보았던 역동적인 디자인에 범퍼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며 기능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M 로고 도어실과 알루미늄 재질의 M 스포츠 페달, 그리고 M 스포츠 풋레스트를 볼 수 있는데요. 풋레스트는 운전석 왼발 받침대를 의미하며 럭셔리 모델의 경우 고무 재질의 페달로 제공됩니다. 실내 헤드라이너 색상도 다릅니다. 럭셔리는 아이보리, M 스포츠는 안트라사이트라 불리는 무연탄 색상의 헤드라이너가 적용돼서 실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두께감과 무게감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휠의 외경 사이즈는 똑같으나 M스포츠 스티어링 휠의 두께가 더 두꺼우며 무게감도 보다 더 묵직하기 때문에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무거운 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승할 기회가 있으실 때 이 점을 꼭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BMW 크롬라인 익스테리어와 BMW 인디비주얼 알루미늄 세틴 익스테리어는 외관에서 보이는 윈도우 몰딩의 소재를 뜻하는데요. 럭셔리 모델은 광이 있는 크롬 소재를, M스포츠는 무광의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여 트림별 차이를 두었습니다. 인테리어 트림도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요소 중 하나죠. 럭셔리는 파인라인 리지라는 유광 우드 트림이, M스포츠는 알루미늄 룸비클 트림이 각각 적용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M스포츠 모델의 알루미늄 룸비클 트림을 선호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알루미늄 트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느 쪽이 맞을지 궁금하네요. 휠 차이도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8인치로 두 모델 다 동일한데요. 외관 디자인에서 보았듯 럭셔리는 W스포크 63이라는 가늘고 촘촘한 타입의 휠이 적용되었고 M스포츠는 더블스포크 662M이라는 스포크가 적은 타입의 스포티한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520i의 트림별 옵션 차이를 다 이해하셨다면 이제 530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0i도 520i와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아래쪽 두 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트림이 530i 럭셔리는 우드 파인라인 코브라는 무광 우드로 적용되었으며 530i M스포츠 모델에는 인디비주얼 피아노 블랙이라는 지문이 좀 덜 묻는 유광 블랙 트림이 적용되었습니다. 휠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다른데요. 530i 럭셔리 모델의 휠은 520i 럭셔리 모델과 동일한 휠이지만 M스포츠 모델의 휠은 19인치로 1인치 더 크며 Y스포크 845M이라는 멋진 디자인의 휠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림별 옵션 차이도 소개해드렸으니 이제 520i와 530i의 옵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30i에는 기어 시프트 패들이 있는데요. 기어 시프트 패들은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장착된 기어 레버로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은 채 기어 변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엔진 RPM을 높게 사용하며 스포티한 주행을 할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시트 재질은 다코타 가죽과 나파 가죽으로 둘 다 천연 가죽이지만 촉감 차이가 꽤 있습니다. 다코타 가죽은 질기고 튼튼하며 나파 가죽은 부드럽고 연한 특성이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관리하기에는 질긴 재질의 다코타 가죽이 좀 더 편한 편입니다. 아까 공통 옵션 설명드릴 때 통풍 시트는 없나 하셨을 텐데요. 통풍 시트는 안타깝게도 530i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도 있고 급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통풍 시트의 부재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투존 에어컨은 운전석과 조수석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뒷좌석엔 송풍구만 있습니다. 여기서 포존 에어컨은 뒷좌석 B필러 쪽에 송풍구가 하나씩 더 생겨나며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좌우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피커 사양 차이도 보겠습니다. 520i의 하이파이 스피커는 스피커 개수 12개, 205W 출력이며 530i의 하만카돈 스피커는 스피커 개수 16개, 600W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휠의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20i는 18인치 휠만, 530i는 M스포츠 모델 한정으로 19인치 휠이 적용되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옵션 차이를 알았으니 가격 비교를 해볼 차례네요. 520i와 530i 중 가장 저렴한 모델은 6,600만원의 520i 럭셔리 모델입니다. 마냥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요즘 국산차 가격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가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160만원 차이의 M스포츠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530i는 사륜구동 X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어서 차량 가격이 4가지입니다. 7,470만원부터 8,25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데요. 520i와 가격 차이가 꽤 있지만 출력과 각종 옵션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사양이 필요할지 직접 시승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참, 외장 색상과 시트 색상도 선택해야겠죠? 외장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와 소피스토 그레이, 버니나 그레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블랙 색상도 있는데요. 단, 짙은 검은색의 블랙 사파이어는 럭셔리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남색빛이 도는 카본 블랙 색상은 M스포츠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색상은 가죽 재질별로 두 가지씩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코타 가죽의 520i는 검정 시트와 꼬냑 시트를 선택할 수 있고 나파 가죽의 530i는 검정 시트와 모카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차는 결정했어요. 그런데 대기 기간이 엄청 길다고 들었는데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딜러사에서 책정하는 할인 프로모션 말고도 로열티와 트레이드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은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는 재구매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차로 BMW를 구매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2% 추가 할인이 적용되며 타시던 BMW 차량을 BMW 인증중고사업부에 판매하실 경우 트레이드인 혜택이 적용되어 2% 추가 할인과 신차 우선 배정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BMW 구매는 처음이라 혜택을 받으실 수 없더라도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다른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카카오 채널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비머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BMW의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머팀 박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